한 백만장자가 사고로 눈이 멉니다. 그의 약혼녀는 그런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결혼식 당일 눈먼 백만장자에게 약혼녀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입을 벌리고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후의 태양이 지평선을 금빛으로 물들일 때 민준 킴은 제주 아일랜드에 있는 자신의 리조트 프라이빗 비치의 모래 위를 밟았습니다. 35세의 나이에 그는 국내 최대 건설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매일 1시간씩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엄격한 운동 루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위해 수입산 수경을 조정하면서 그는 해안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한 여성이 물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녀의 팔이 절박한 동작으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구조 요청의 비명이 거의 비어있는 해변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리조트 직원 몇 명만이 상황에 얼어붙은 듯 보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민준 킴은 따뜻한 대서양 물속으로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여성을 향해 단호한 팔짱으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그녀가 젊고 아마도 25세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로 그녀는 계속 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민준 킴은 그녀를 잡아 허리를 감싸며 한 팔로 해변으로 돌아가기 위해 헤엄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왔어요. 그는 그녀의 몸이 자신의 몸에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여성은 그를 꽉 잡아 그의 움직임을 거의 방해할 정도로 강하게 매달렸지만 민준 킴은 상황을 통제할 만큼 충분히 경험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모래 위에 도착했을 때 작은 군중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리조트 직원들이 수건과 물을 들고 달려와 두 사람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둘러쌌습니다. 민준 킴은 여성을 도와 앉히고 처음으로 그녀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꿀색 눈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머리가 젖고 화장이 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감에는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여전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지우 파크.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 킴은 미소를 지으며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안전하다는 거예요. 리조트 손님이세요? 지우 파크는 잠시 시선을 돌리며 불편해 보였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저 그냥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프라이빗 구역인 걸 알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가 민준 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경험은 그에게 사람들의 말투 속 미묘한 뉘앙스에 특히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 완벽하게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사용하는 외교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처치를 받는 거예요. 리조트 의료팀에게 검진을 요청하겠습니다. 지우 박은 빠르게 일어나며 도움을 거절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뺏었네요. 민준 김이 다시 말을 하기 전에 그녀는 리조트 타워를 두르고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때 민준은 깨달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몇 분 전 거의 익사할 뻔한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단호했다. 다리에 떨림도 없었고 거의 익사한 후 흔히 보이는 혼란스러움도 없었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준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트기 시작했다. 기업 세계에서의 경험은 그가 조종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 상황 전체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프레지던트 스위트에 누워있던 민준은 지우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가 어떤 함정에 빠졌다는 점점 커지는 느낌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 함정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첫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이야기는 그의 인생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꿔놓을 것이었다. 운명은 그날 화창한 오후에 주사위를 던졌고 그 순간의 결과는 이후 몇 년 동안 사랑, 구원, 그리고 겉모습 너머의 진실을 발견하는 복잡한 이야기를 엮어나갈 것이었다. 해변에서의 사고로부터 5년이 지났다. 민준 김은 기업 제국을 더욱 확장했고 그의 개인적인 삶도
마침내 사회가 기대하던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했다. 오랜 시간 동안 피상적인 관계를 이어온 그는 수진이에게서 완벽한 파트너를 찾았다. 적어도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수진은 세련됨의 정의 그 자체였다. 서울의 전통 있는 가문의 상속녀로 그녀는 민준이 유지해야 하는 이미지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그들의 약혼은 사회면에 화려하게 보도되었고 결혼식은 그 해의 주요 행사가 될 것처럼 보였다. 서울의 가장 높은 마천루 중 하나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민준은 전망 창밖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근 들어 그의 눈 뒤에서 불편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끝없는 회의와 스프레드 시트에 빠져 이를 무시했다. 김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수진 양께서 오셨습니다. 수진은 런웨이를 걷는 듯한 자세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녀의 루브탱 힐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자기야, 결혼식 마지막 세부 사항을 정리해야 해요. 웨딩 플래너가 기다리고 있어요. 민주는 눈을 깜빡이며 점점 더 흐려지는 시야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수진, 미뤄도 될까요? 오늘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또 두통 이야기야? 민준, 우리 결혼식이 3개월 남았어. 시간이 없어. 그녀의 말은 민준이 책상에 기대며 비틀거리는 모습에 끊겼다. 그의 시야는 몇 초 동안 완전히 어두워졌고 순간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민준, 수진이 외쳤지만 진심에서 나온 걱정보다는 의무감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누구야? 구급차를 불러. 다음 몇 시간은 검사와 상담으로 얼룩져 있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한 심각한 안구 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적인 휴식과 특별한 치료 없이는 가브리엘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간병 경험이 있는 사람이 44시간 내내 그를 돌봐야 합니다. 헬레나는 초조하게 금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요? 모든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인데요. 결혼식은 지금 가장 작은 문제입니다. 의사가 신부에게 책망하는 눈길을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약혼자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 방에서 가브리엘은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를 둘러싼 어둠은 두려웠지만 더욱 불안한 것은 헬레나의 반응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목소리와 소음 속에서도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편함의 어조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누군가를 고용해야 해요. 헬레나는 사업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 비서에게 몇 명의 면접을 보게 할게요. 제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사회적 의무를 포기할 순 없어요. 가브리엘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의 약혼녀가 이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녀의 사회적 일정에 방해가 되는 불편함으로? 제가 직접 선발하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눈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야, 당신은 지금 상태가 헬레나. 그는 그녀를 가로막으며 평소 그녀에게 쓰지 않던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제 삶, 제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헬레나의 불만스러운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항상 지었던 그 표정 말입니다. 둘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또 한 번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을 돌보게 될 사람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고 그녀는 그 이야기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비밀과 후회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의 작은 아파트에서 로라 멘데스는 컴퓨터 화면에 뜬 구인 광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공부와 노력 끝에 그녀는 특별 간호를 전공한 간호사로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구인 내용을 읽었습니다. 일시적 시각장애가 있는 기업가를 위한 전속 간호사 모집. 그녀는 고용회사의 이름을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5년 만에 운명은 그녀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과거와 옛 선택의 결과를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로라는 몽테네그로 인코퍼레이션의 리셉션에서 기다리며 흰색 블라우스의 칼라를 3번째로 만져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꼼꼼히 준비한 이력서가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자격증, 모든 전공은
단순한 직업적 발전을 넘어선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멘데스 씨 비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몽테네그로 사장님께서 지금 뵙겠다고 하십니다. 거울로 된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지우는 숨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사무실은 민준의 임시 상태에 맞게 조정되어 있었다. 커튼이 닫혀 있어 부드러운 조명이 민감한 그의 눈을 자극하지 않도록 했다. 민준은 안경을 쓰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비록 그녀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몇 년 전과 같은 권위를 풍겼다. 그의 옆에서는 수진이 지루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앉으세요, 민준이 말했다. 그의 공간 감각에 지우는 놀랐다. 당신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우는 목이 메인 듯한 느낌을 삼키며 평소와는 약간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몇 년 동안의 죄책감과 후회가 그녀에게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저는 3년 전에 간호학을 전공했고 특수치료와 재활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다양한 회복 중인 환자들을 돌보았고 일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끊었다. 당신의 이력은 인상적이지만 왜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셨나요? 제가 돌보던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것이 우리 일의 목표죠.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 그 대답에 민주는 약간 고개를 기울이며 말 너머의 무언가를 캐치하려는 듯했다. 당신 목소리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네요. 지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제가 리오에서 온 사투리가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선생님도 리오에서 오래 지내셨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민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어조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했다. 수진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충분히 본 것 같네요. 만약 필요하다면 연락드리겠. 당신은 채용되었습니다. 민준이 말을 끊었다.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나요? 민준, 수진이 항의했다. 모든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일지 몰라도 수진 사람에 대한 내 직감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 씨가 적임자라는 느낌이 들어. 지우는 그의 말에 담긴 아이러니를 느꼈다. 만약 그가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 온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다.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다. 실무적인 세부 사항을 정리한 후 지우는 사무실을 떠나면서 승리감과 패배감을 동시에 느꼈다.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있으면서 잠시나마 약한 모습을 보였다. 5년 전 그녀는 단지 더 나은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절망적인 젊은 여자에 불과했다. 계획은 간단했다. 익사한 척하여 백만장자의 관심을 끈 후 그의 감사를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계획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가브리엘이 그녀를 구했던 순간 그의 눈에 비친 진심 어린 걱정, 자신의 목숨을 걸고도 망설이지 않았던 그의 태도, 그 모든 것이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 죄책감이 그녀로 하여금 삶을 바꾸게 했고 간호학을 공부하게 했으며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게 만들었다. 그날 밤 그녀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로라는 자신을 이곳까지 이끌었던 길을 떠올리며 유니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를 조종했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들의 행동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만지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 십가라는 그녀의 변화를 진심으로 믿어준 유일한 사람인 돌아가신 할머니가 준 선물이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누군가를 도울 거야. 로라는 몰랐다. 그녀의 구원을 위한 여정이 훨씬 더 복잡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마음은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 무대에 오르면 가장 좋은 의도조차 더 큰 딜레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첫 출근 날은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다. 로라는 약속대로 아침 6시에 가브리엘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엄격한 인상의 가정부, 할머니 이 씨가 그녀를 평가하는 눈빛으로 맞이했다. 김 선생님은 매우 까다로우세요. 가정부는 로라를 화려한 아파트 안으로 안내하며 경고했다. 지난 간호사는 사흘도 못 버텼어요. 그의 약혼녀 수진 양이 그녀를 해고했죠.
간호사가 주인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요. 로라는 조용히 그 정보를 흡수하며 아파트의 각 방이 주인의 개성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더 반영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차가웠다. 마치 인테리어 잡지의 한 페이지처럼. 그의 방은 이쪽이에요. 할머니 씨가 안내했다. 그는 유법시에 일어나세요.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길 좋아하죠. 지금은 경치를 볼 수 없지만. 그는 엄격한 약물 복용 루틴이 이미 깨어있어.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와 설명을 끊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내 대해 이야기하는 걸 완벽히 들을 수 있어. 로라는 방으로 들어가 킹사이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가브리엘을 발견했다.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네이비 블루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그녀는 전문적인 어조로 인사했다. 저는 로라, 당신의 새 간호사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내 집 안에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굴 필요 없어요. 로라는 아침 일과를 시작하며 그를 도왔다. 수년의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손은 화장실에서 그를 안내할 때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했다. 당신 손은 피아니스트 같아요. 그녀가 처방된 안약을 저만 해주자 그가 말했다. 섬세하지만 확실하네요. 사실 피아노를 좀 쳤었어요. 그녀는 그의 정확한 관찰에 놀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왜 그만뒀어요? 그 질문에 로라는 당황했다. 사실 그녀는 해변에서의 사건 이전 힘든 시절에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피아노를 팔아버렸다. 후회로 가득 찬 또 하나의 결정이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기도 하죠. 그녀는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 가브리엘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듯했다. 그녀가 숨기려 했던 그 슬픈 음색을. 알다시피 음악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아무도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죠. 그대로 조용히 두는 건 아깝다고 생각해요. 김 회장님, 아니 민준 씨, 그녀가 스스로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제발.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 잠깐의 어둠 속에서 음악은 환영받을 거예요. 게다가 결혼 준비에 관한 수많은 전화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무언가가 필요하답니다. 지우는 그가 결혼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주목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고 오직 체념만이 느껴졌다. 그가 옷을 입는 것을 도우면서 그녀는 그의 어깨가 신부에게 할당된 특별한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루는 평온한 일과 속에서 흘러갔다. 지우는 그에게 회사의 중요한 보고서를 읽어주고 서신을 도와주며 모든 약이 정해진 시간에 복용되도록 확인했다. 오후 안과 물리치료 세션 중에 수진이 예고 없이 나타났다. 여보, 승인을 받으려고 청첩장을 가져왔어요. 그녀는 민준이 중요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며 말했다. 지금은 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종이와 질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요. 수진, 민준이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지금 치료 중이야. 하지만 청첩장은 이번 주 안에 보내야 해요. 인쇄소 마감일이. 당신의 약혼자의 건강이 인쇄소 마감일보다 덜 중요한 건가요? 지우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 말했다. 자신의 대담함에 스스로 놀랐다.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수진이 천천히 돌아서 그녀를 응시하며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죄송해요. 지우가 빠르게 덧붙였다. 하지만 운동을 방해하면 치료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박지우 씨가 오라. 수진, 나중에 볼 수 있을까? 수진은 화가 난 기색으로 아파트를 나갔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필요 이상으로 크게 울려 퍼졌다. 고마워. 민준이 그녀가 나간 후 말했다. 진심으로 내 회복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만약 그가 그녀의 과거, 몇 년 전 그의 친절을 이용했던 일에 대해 알게 된다면,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가 변했다는 것,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신뢰를 받을 만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날의 행동이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의 씨앗을. 몇 주가 지나며 민준의 펜트하우스에는 편안한 일상이 자리 잡았다. 지우는 점점 더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지며 그의 의료적 필요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오후 민준이 특히 힘든 안과 물리치료 세션 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지우는 음악실에서 혼자 있게 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랜드 피아노의 건반을 스쳤다. 웅장한 스타인웨이 앤 선즈 피아노는 누군가가 연주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듯 보였다. 망설이며 그녀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몇 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았지만 사랑스럽고 인내심 많은 할머니가 그녀에게 첫 음을 가르쳐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드뷔시의 달빛. 그녀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음표는 마치 멈춘 적이 없는 것처럼 흘러나왔다. 지우는 음악 속에 빠져들었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상아색 건반을 통해 표현되도록 내버려뒀다. 계속해. 민준의 목소리가 문에서 들려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계속해 주세요. 라우라는 깜짝 놀라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멜로디를 이어갔다. 가브리엘은 천천히 다가가며 소리를 따라 근처의 안락 의자를 찾았다. 정말 아름답게 연주하시네요. 음악이 끝나자 그가 말했다. 왜 더 이상 연주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라우라는 가슴에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게 복잡해요. 제 인생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피아노도 그중 하나였죠. 가브리엘은 고개를 기울이며 마치 그녀의 말 너머의 무언가를 해석하려는 듯 했다. 알다시피 제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이후로 우리가 이 감각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깨달았어요. 때로는 듣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주죠. 무슨 말씀이세요? 라우라는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을 담아 물었다. 당신의 음악,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어지는 침묵은 무거웠고 말하지 않은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라우라는 내적으로 갈등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욕구와 얻은 신뢰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우리 모두는 비밀이 있고 자랑스럽지 못한 것들이 있죠. 가브리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 아닐까요? 라우라의 얼굴에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때로는 과거가 우리를 따라다녀요. 아무리 뒤로 두려고 해도. 가브리엘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찾았다. 라우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다.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든 라우라, 당신의 행동이 과거의 어떤 실수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은 저에게 간호사 이상이었어요. 친구이자 이 일시적인 어둠 속의 빛이었죠.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말이나 시각을 넘어선 더 깊은 연결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라우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감사함, 안도, 그리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은 엘리베이터가 층에 도착하는 소리에 깨졌다. 헬레나가 방으로 들어오며 형성된 친밀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가브리엘, 자기, 장식팀을 데려와서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하려고. 오, 바쁘실 줄 몰랐네요. 그녀는 가브리엘과 라우라의 손이 여전히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말을 멈췄다. 라우라는 급히 일어나며 전문적인 태도로 돌아갔다. 저희는 그냥 운동 조정 연습을 마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을 담아 설명했다. 헬레나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곧 가브리엘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기야, 이 결정들을 정말로 마무리해야 해요.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어. 민주는 거의 알아채기 힘든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이야, 수진. 잠깐만 시간을 줄 수 있을까? 나 지우랑 세션을 마무리해야 해. 수진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가자 민주는 지우가 있는 곳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음악 고마워. 정말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어. 지우는 그가 수진에게 이끌려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조금 전 느꼈던 그 연결감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민준의 약혼과 자신의 어두운 과거는 모든 것을 무한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지우는 상상 속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그 순간을 떠올렸다.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단순한 구원 이상의 목적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후 며칠은 지우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민준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의미로 가득 차 있었고 우연한 스킨십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 속에서 커져가는 감정을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민준 역시 점점 더 간호사인 지우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비록 그녀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거의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그의 등대가 되어 아파트의 방들을 넘어 그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의 미로를 이끌어 주었다. 어느 날 아침 지우가 재활, 운동을 도와주던 중 민주는 몇 주 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지우,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너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가끔 우리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가 마침내 단서를 연결한 걸까?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썼다. 잘 설명할 수는 없어. 민준이 계속했다. 어떤 친숙함 같은 게 있어. 최근에 함께 지낸 것 이상의 뭔가. 특히 네가 말할 때나 피아노를 칠 때. 지우는 목이 메인 듯한 느낌을 삼키며 죄책감과 비밀의 무게를 느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함께 지냈기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화제를 돌리려고 제안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생각에 잠긴 미소였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잠시 시력을 잃은 이후로 다른 감각에 더 의존하게 됐어. 그리고 뭔가 내 이야기에 네가 말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소리가 수진의 도착을 알렸다. 그녀는 폭풍처럼 아파트로 들어오며 서류와 직물 샘플을 들고 있었다. 민준 자기, 드디어 셰프와 약속을 잡아서 결혼식 메뉴를 결정해야 해. 지금 바로 가자. 미안해요, 헬레나.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의사가 권고한 대로 말도 안 돼요. 헬레나가 그를 끊었다. 계속 여기 갇혀 있을 순 없잖아요. 게다가 그 셰프는 분자 요리의 천재예요. 당신이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준에게 느끼는 동정심과 무시하려 애쓰는 질투의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다. 김 사장님, 그녀가 전문적인 어조로 개입하며 말했다. 아마도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닐지도. 헬레나는 지우를 향해 날카로운 눈길을 던졌다. 죄송하지만 간호사 양반, 제가 몇 시간 정도는 제 약혼자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곧 그의 아내가 될 테니까요. 이어지는 침묵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주는 불편해 보였고 자신의 의무와 약혼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알겠어요. 그는 마침내 양보했다. 하지만 몇 시간만요. 지우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나요? 혹시 모르니까. 헬레나는 그 제안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반박하지는 못했다. 지우는 안도와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다. 그들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녀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미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했다. 유명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초현실적인 경험이었다. 셰프는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손님을 감동시키려는 도전에 흥분하여 맛과 질감의 교향곡 같은 요리를 만들어냈다. 미주는 진심으로 감동받은 듯했지만 지우는 그가 종종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그녀의 조용한 존재를 찾는 듯한 모습을 알아챘다. 한편 헬레나는 약혼자의 경험보다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과 네트워킹을 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여러 번 지우는 미준이 식기를 다루는 것을 도와주거나 그가 알아채지 못한 요리의 요소를 설명해주기 위해 조용히 개입해야 했다. 식사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미준이 물컵을 잡으려다 실수로 와인잔을 넘어뜨린 것이다. 진홍빛 액체가 하얀 테이블보 위로 퍼지며 매 순간 커져가는 얼룩을 만들었다. 헬레나는 당황한 듯한 비명을 지르며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더 걱정하는 듯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미준을 도우러 달려갔다. 괜찮아요. 그녀가 조용히 속삭이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사고는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 순간 지우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있는 것을 느끼며 미주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이해,
모든 것이 헬레나의 반응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고마워요. 그는 간단한 그 제스처 이상의 감사가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들 사이의 순간은 시간이 멈춘 듯했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었다. 헬레나는 초기의 충격에서 회복하며 개입했다.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가자, 사랑. 돌아오는 길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지우는 준호의 긴장된 얼굴과 수진의 뻣뻣한 자세를 바라보았다. 마치 레스토랑에서의 사건이 그동안 세상의 눈에는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간 것처럼 느껴졌다. 아파트로 돌아와 준호가 잠자리에 들도록 도와주면서도 지우는 하루 동안의 일들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준호가 그녀의 환자이며 약혼자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녀가 감추려고 애썼던 과거, 그 비밀이 행복의 가능성, 위에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외로움에 잠긴 침대에 누워 지우는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속죄를 찾아 이 상황에 빠졌지만 이제는 그녀를 옥죄는 감정과 비밀의 그물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준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도 그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의심과 꿈속에서 그를 따라다니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목소리는 그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던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서 온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 해가 겨우 뜨기 시작했을 때 지우는 준호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상충되는 감정과 비밀의 무게에 시달렸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그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준호가 부엌에서 자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준호! 그녀는 소리치며 그를 도우려고 달려갔다. 무슨 일이에요?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좋은 아침, 지우. 이제는 혼자서도 몇 가지 일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서. 결국 너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지우에게는 복부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이었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영원히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언젠가 준호는 시력을 회복하고 수진과 결혼할 것이고 그녀는 외로운 삶으로 돌아가 기억과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당신 말이 맞아요. 무모했어요. 준호는 그녀의 침묵을 눈치채고 말을 이었다. 그냥 가끔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서. 예전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했는데 지금은 지우는 그를 부드럽게 의자로 안내했다. 그런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당신은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곧 커피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우는 그들 사이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환자와 간호사라는 관계를 넘어선 친밀함과 상호 이해가 있었다. 지우,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며칠 전부터 너에게 묻고 싶었던 게 있어.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네? 너가 피아노로 연주했던 그 곡, 달빛 프로젝트. 그 곡 너의 연주 방식에 뭔가가 있어. 그것이 나에게. 그 순간 엘리베이터 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수진이 인테리어 팀을 데리고 아파트로 들어왔다. 깜짝 놀랐지, 사랑? 그녀는 기쁘게 선언했다.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팀을 데려왔어. 결혼 후에는 이곳이 우리의 사랑의 둥지가 될 테니까. 민준 킴은 갑작스러운 침공에 당황한 듯 보였다. 소진, 너무 이르지 않아. 나 아직 회복 중이고. 말도 안 돼. 그녀가 말을 끊었다. 의사가 네가 훌륭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했어. 게다가 나는 내 의견이 필요해. 질감과 재료에 대해 말이야. 지우 파크는 점점 더 어색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소진 리는 민준 킴을 아파트 안으로 이끌며 계획된 변화를 설명하고 그에게 청과 표면 샘플을 만져보게 했다. 여기 여보, 난 그 낡은 피아노를 현대적인 조각품으로 바꾸려고 생각 중이야. 어차피 아무도 사용하지 않잖아. 소진 리가 무심코 말했다. 민준 킴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 피아노는 그대로도. 사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지우가 나를 위해 연주해줬어. 그건 치료 같은 거야. 소진 리는 지우 팍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던졌다. 오,
우리 간호사가 그렇게 많은 숨겨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네. 그날 나머지 시간은 혼란스러운 활동 속에 흘러갔다. 지우 파크는 필요할 때 민준 킴을 도왔지만 점점 더 침입자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저녁이 되어 지치고 감정적으로 소진된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준 킴이 발코니에서 그녀를 불러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오늘 일에 대해 미안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지는 가끔 조금 과할 때가 있어. 지우 파크는 목이 메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당신의 약혼자니까 당신의 삶에 참여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죠. 민준 킴은 잠시 침묵하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있지 지우, 내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이후로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아니, 느끼기 시작했어. 그리고 너에게는 나를 깊이 흥미롭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 지우 파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려워하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민준, 내 목소리. 그가 계속했다. 그 안에는 나에게 익숙한 무언가가 있어. 단순히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것. 마치 내가 완전히 접근할 수 없는 중요한 기억의 일부처럼. 지우 파크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순간이었다. 민준, 제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에 대해, 우리에 대해. 그 순간 민준 킴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헬레나였다. 드러나려던 순간은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가야 해요. 라우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급히 말했다. 내일 이야기하죠.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펜트하우스에서 멀어지게 하며 내려가는 동안 라우라는 자신의 일부를 뒤에 두고 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가브리엘에게 그녀가 몇 년 전 그가 구한 여자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그에게는 영웅적인 행동이었던 그 만남이 그녀에게는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의 아파트에서 라우라는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다음 날 가브리엘에게 할 말을 연습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직장, 그의 신뢰, 그리고 함께할 미래의 가능성. 하지만 비밀의 무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 가브리엘은 발코니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라우라의 말하지 않은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며 기억과 감각의 조각들과 뒤섞였다. 그는 중요한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오랜만에 가브리엘 몬테네그로는 내일이 가져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아침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강렬함과 함께 찾아왔다. 라우라는 가브리엘의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에 타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1000번째로 마음속으로 할 말을 연습했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더 이상 진실을 미룰 수 없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라우라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정적에 놀랐다. 보통 이 시간이면 가브리엘은 이미 거실에 있어 아침 커피와 신문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가브리엘? 그녀가 부르자 그녀의 목소리가 빈 공간에 메아리쳤다. 여기 있어. 발코니에서 대답이 돌아왔다. 라우라는 그가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지평선을 향해 있었다. 그의 자세에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고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가브리엘이 그녀를 향해 얼굴을 돌렸고 선글라스 너머로도 라우라는 그의 강렬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라우라. 그는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밤새 생각했어. 너에 대해, 우리에 대해,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가브리엘, 제발.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막으며 말했다. 먼저 말하게 해줘. 네가 여기에 온 이후로 뭔가 변했어. 내 일상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네 목소리, 네 손길, 네 존재, 모든 것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어.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아니면 잊어버렸던 무언가를. 라우라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막힌 듯했다. 민준 킴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떠난 후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해서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해변에 있었고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가 물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녀를 구했지만 그녀의 눈을 바라보니 그는 잠시 멈추었고 마치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눈이었어요. 지우 파크. 지금은 확신해요. 그건 당신이었어요.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습니다. 지우 파크는 마치 발 아래 땅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했던 모든 말들, 상상했던 모든 시나리오들, 그 어떤 것도 이 순간을 대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민준 킴,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래전에 말했어야 했던 것. 무거운 마음으로 지우 파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절망 속에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며 그녀가 백만장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물에 빠진 척했다는 것. 민준 킴의 영웅적인 행동이 그녀를 물속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거짓과 조종으로 가득 찬 삶에서도 구해냈다는 것. 죄책감과 속죄의 욕구로 인해 그녀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간호학을 공부하며 언젠가 그가 자신에게 해준 것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랐다는 것. 당신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공고를 봤을 때 그것은 제게 속죄의 기회를 주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민준 킴은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의 표정은 선글라스 뒤에 가려져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왜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지우 파크는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실루아크를 잃을까봐, 당신이 저를 몇 년 전 그 절망적인 소녀로만 보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쌓아온 이 연결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민준 킴은 천천히 일어나 발코니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해변에서 제 삶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 주변 사람들, 모든 것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당신이 다시 제게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우 파크는 망설이며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민준 킴, 그 순간 엘리베이터 소리가 누군가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소진 리가 발코니로 들어왔고 그녀의 표정은 기쁨에서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야? 그녀는 민준 킴과 지우 파크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민준 킴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소진 리, 우리 얘기해야 해요. 모두. 이어지는 대화는 강렬하고 감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브리엘은 모두를 놀라게 한 침착함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몇 년 전 해변에서 일어난 사건, 로라가 다시 그의 삶에 들어온 것, 그리고 그날 아침의 폭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헬레나는 불신과 분노, 사이를 오갔다. 그래서 그 사기꾼이 이 모든 시간 동안 너를 조종했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녀를 변호하고 있는 거야? 아니, 헬레나. 가브리엘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사물을 명확히 보고 있다는 말이야. 단지 로라 때문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때문이야. 그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리키며 손짓했다.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것이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줬어. 이어지는 시간은 감정과 대립의 소용돌이였다. 분노에 찬 헬레나는 가브리엘이 후회할 것이라고 맹세하며 아파트를 떠났다. 로라는 자신의 존재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놀라게 했다. 있어. 그는 부탁했다.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이해할 것도 많아.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 대해서도. 그날 밤의 삶으로 가득한 도시가 아래에서 펄럭이는 동안 가브리엘과 로라는 발코니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다. 후회 두 번째 기회 운명이 때로는 이상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많은 도전이 남아 있었지만 둘 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느낌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때 로라는 마침내 떠날 준비를 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가브리엘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불렀다. 로라,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로라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을 품어보았다. 구원,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아마도 진정한 사랑에 대한 희망. 폭로 이후의 날들은 가브리엘과 롤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헬레나와의 약혼 파기는 사회면 뉴스가 되었고 상류 사회의 추측과 소문에 물결을 일으켰다. 아직 시력 회복 중인 가브리엘은 보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미디어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로라는 자신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가브리엘의 간호사로서의 그녀의 위치는 복잡해졌다. 그녀를 고용한 병원 이사회는 가능한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른 전문가를 배정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특히 긴장된 아침, 가브리엘과 로라는 그들의 은신처가 된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서 만났다. 그들은 나를 당신의 케이스에서 떼어놓으려고 해. 로라는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역사를 감안할 때 윤리적이지 않다고 말해. 가브리엘은 좌절감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오는 망설였다. 전문적으로는 그들이 옳아요. 하지만 민준이 재촉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고백했다. 민준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엉키자 그들은 익숙해진 그 전기 같은 연결을 느꼈다. 지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은 단순히 나의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나의 친구이자 나의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나의 어둠 속의 빛이었어요. 제가 이기적이라는 걸 알지만 당신이 떠나길 원하지 않아요. 지오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민준, 그 순간 엘리베이터 소리가 대화를 방해했다. 집사인 할머니 리에가 서둘러 발코니로 들어왔다. 킴 사장님,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덕터 지훈 킴이 왔어요. 급한 일이라고 하네요. 가브리엘의 담당 안과 의사인 덕터 지훈 킴은 집에 방문하는 일이 드물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방문은 긴장감을 조성했다. 의사가 발코니로 들어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 당신의 상태에 대해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무거웠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한 지지를 보냈다. 최근 검사 결과 상당한 호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계속했다. 예상보다 빨리 붕대를 제거하고 시력 재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할 만한 소식이었지만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물론 안도감과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시력을 회복하면 그와 지우오 사이에 무언가 변할까? 지우오 역시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일부는 민준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가 다시 그녀를 보게 될 순간을 두려워했다. 그가 마음속에 그려온 그녀의 모습이 현실과 일치할까? 그것은 정말 멋진 소식이에요. 민준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덕터 지훈 킴이 대답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는 느린 과정일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서서히 빛에 적응해야 합니다. 의사가 떠난 후 민준과 지오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다. 결국 침묵을 깬 건 민준이었다. 지우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게 변하기 전에 내게 할 말이 있어. 지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다. 무슨 말이야? 지난 몇 달 동안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이 경험은 나를 변화시켰어. 그리고 그 변화에 네가 큰 부분을 차지했어. 그는 말을 잠시 멈추며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했다. 나는 너에게 반했어. 내가 볼 수 없는 내 외모가 아니라 내 본질 때문에, 내 마음, 내 영혼 때문에. 지우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민준, 나 지금 말할 필요 없어. 그는 다정하게 그녀를 막았다.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시력을 되찾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너에게 품은 감정은 진실하고 깊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지우는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흐느낌을 참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민준의 손을 자신의 얼굴로 가져가 눈물을 느끼게 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민준. 그녀는 고백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 네가 다시 나를 볼 수 있을 때 내가 네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봐. 민준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지우의 마음을 녹여버렸다. 지우야,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명확함으로 너를 보고 있어. 나머지는 그저 세부사항일 뿐이야. 그날 밤 도시가 아래에서 잠든 동안 민준과 지우는 발코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울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그들을 하나로 묶은 과거와 그들이 마주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날이 밝으면서 민준의 펜트하우스에는 뚜렷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오늘은 붕대를 제거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날로 그의 시력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 지우는 일찍 도착했고 그녀의 마음은 민준의 회복에 대한 기쁨과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갈라져 있었다. 지훈 박사는 오전 9시 정각에 작은 의료팀과 함께 도착했다. 그는 이 절차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민준의 민감한 눈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먼저 붕대의 작은 부분만 제거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지시했다. 민준 씨, 어떤 느낌이든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작은 감각이라도요.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지지해 주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붕대의 작은 부분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나는 뭔가를 보고 있어. 민준은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 흐릿하지만 빛이 있어. 지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긴 여정의 첫 걸음이었지만 이미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다. 김 박사는 천천히 과정을 진행하며 준호의 눈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주 휴식을 취했다. 준호가 시력을 조금씩 회복할 때마다 방 안의 감동은 더해졌다. 윤곽이 보여요. 준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실루엣이요. 박사님, 제가 박사님의 가운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우는 경이로움과 불안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한쪽은 준호의 시야 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다른 한쪽은 그 순간을 두려워했는데 준호가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었다. 이 과정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세션 사이에 휴식 시간이 있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작은 부분의 붕대가 제거되어 준호는 주변 세계를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게 되었다. 의료진이 마침내 퇴실하며 엄격한 주의사항과 다음날 일정을 알려준 후 준호와 지우는 방에 둘만 남게 되었다. 어떻게 느껴? 지우가 소파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여전히 부분적으로 가려진 눈으로 초점을 맞추려 애썼다. 초현실적이야. 그가 대답했다. 아주 긴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 아직 모든 게 흐릿하지만 지우 빛과 색깔이 보여. 기쁨의 눈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지우는 손을 뻗어 준호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정말 기뻐. 그녀가 속삭였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지우, 난 아직 널 선명하게 볼 수 없어. 하지만 웃기지? 그래도 난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아. 왜냐하면 난 내 마음으로 널 보니까. 그 순간의 감동은 준호의 휴대폰 소리에 깨졌다. 그의 어머니, 할머니 박 씨가 치료 시작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아들, 어때? 내가 서울로 첫 비행기를 타고 갈게. 할머니 박 씨의 들뜬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려왔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지우는 그의 어깨에 약간의 긴장이 감지되는 것을 알아챘다. 준호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직 수진과의 결별이나 지우와의 관계 발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앞에 또 하나의 도전이 있는 것 같아. 그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무게를 느꼈다. 준호의 시력 회복은 단순히 의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에서 일련의 변화와 대면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준호가 쉬고 있을 때 지우는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는 가능성의 안개처럼 보이던 미래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다. 미준이 그녀를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들의 관계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사이의 역학이 필연적으로 변할 이 새로운 삶의 단계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생각에 잠겨있던 지우는 미준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가 허리를 감싸는 팔을 느끼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가 목덜미에 따뜻한 숨결을 내뿜으며 속삭였다. 지우는 그의 품 안에서 돌아서며 아직 부분적으로 가려진 미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고백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에 대해. 미준은 그녀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그 미소를 지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야. 약속할게. 이 붕대가 완전히 벗겨졌을 때 내가 무엇을 보게 되든 너에 대한 내 감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지우는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싶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과 두려움이 속삭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발코니에 서서 미준이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지평선을 바라보며 포옹하고 있는 동안 운명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가족들의 의심, 원한을 품은 전, 약혼녀 미디어와 사회의 압력 등 장애물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서울의 별빛 아래에서 미준과 지우는 어둠 속에서 탄생한 그들의 사랑이 빛 속에서도 충분히 꽃피울 수 있다고 믿기로 했다. 김포공항은 평소와 같은 혼잡 속에 있었다. 할머니 박 씨가 미준의 동생 준호와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들을 마중하러 나온 지우는 그들을 보자마자 긴장으로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박 씨는 60대의 우아한 여성으로 지우를 압도하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준호는 숨기지 못한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간호사로군요. 할머니 박 씨는 정중한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수진이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수진이가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네, 할머니. 저는 박지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준의 펜트하우스로 가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할머니 박 씨는 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고 준호는 거울을 통해 지우를 관찰하며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도착했을 때 미준은 아직 눈에 일부가 가려져 있지만 움직임에 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준호, 그는 따하게 인사하며 그들을 안았다. 할머니 박 씨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아들아, 네가 회복되고 있어서 정말 기뻐. 수진이는 기뻐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수진이는 어디 있니?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미주는 목을 가다듬으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했다. 엄마, 준호, 너희들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수진과 저는 약혼을 깨뜨렸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할머니 박은 가슴에 손을 얹고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어떻게, 왜? 민준아, 네가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네 상태가 네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 민준은 침착하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어머니. 사실 이 경험은 제가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사물을 보게 해줬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준호가 말을 꺼냈다. 그녀와 관련된 일이지? 그는 지우를 가리키며 말했다. 간호사 말이야. 지우는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너무나도 강하게 뛰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다. 민준이 앞으로 나아가 지우 곁에 섰다. 네, 지우와 관련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긴 이야기니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민준은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몇 년 전 해변에서의 만남, 예상치 못한 재회, 그리고 지우가 어떻게 그에게 단순한 간호사 이상의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이다. 할머니 박은 충격과 불만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이건 미친 짓이야. 이 아가씨가 분명히 네 약한 상태를 이용한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녀는 지우를 향해 돌아섰다. 어떻게 내 아들을 그렇게 속일 수 있었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 선생님, 저도 당신의 의심을 이해합니다. 과거에 저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걸 깊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스스로를 갈고 닦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어요. 당신 아드님에 대한 제 감정은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놀랍게도 준호가 가장 먼저 이해를 보였다. 어머니,
그가 끼어들었다. 저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을 보세요. 전에는 이렇게 생기 있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할머니 박은 의심과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야.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게스트룸으로 물러나며 방 안에 긴장된 침묵을 남겼다. 민준이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가 속삭였다. 그들은 결국 이해할 거야. 그날 밤 킴 가족이 하루 동안의 폭로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동안 민준 킴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변호사였다. 민준 변호사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문제가 생겼어요. 소진이 당신이 회복 기간 동안 조종당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녀는 지호를 당신의 상태를 이용한 기회주의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민준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소진이 약혼이 깨진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저급한 수단을 쓸 줄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옆에 있는 지우가 긴장한 것을 느끼며 물었다. 일단은 조용히 지내세요. 법적 전략을 준비 중이지만 조심해야 해요. 지금 어떤 공개적인 발언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준은 살짝 떨고 있는 지우를 안았다. 다 괜찮아질 거야. 그는 약속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지우는 그의 가슴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이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시력 회복은 기쁨의 순간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도전의 지바트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소진이 변호사들과 언론 담당자들과 만나고 있었다. 평소 차분하던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결의로 일그러져 있었다. 모두가 진실을 알게 해야 해요. 그녀는 선언했다. 위대한 사업가 민준 킴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 간호사, 그녀는 거의 말을 뱉듯이 말했다. 그녀가 이 도시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까지 침범할 전투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그림자 속에서 탄생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민준과 지호는 이제 사회와 언론의 무자비한 스포트라이트를 견뎌내야 했다. 아침이 밝아오며 민준의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두 사람은 소진의 협박으로 인한 가능한 파장에 시달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이 TV를 켜자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서울 상류사회의 스캔들, 아침 연예뉴스의 진행자가 발표했다. 시력 문제로 회복 중인 사업가 민준 킴이 명媛 소진 리와의 약혼을 깼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회주의적인 간호사가 이별의 배후에 있다고 합니다. 지우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삶이 이렇게 왜곡되어 공개되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무서웠다. 그걸 꺼줘. 민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화면에서 흐릿한 형체만 볼 수 있었지만 선정적인 어조는 분명했다.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회사 동업자인 승호초이었다. 민준,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가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어. 이사회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주주들은 당신의 리더십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공식 성명이 필요합니다. 가브리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호, 몇 시간만 시간을 줘.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과 지우와 이야기를 나눠야 해.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걱정이 가득한 지훈 박사였다. 가브리엘, 뉴스를 봤어. 이 모든 스트레스가 당신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다음 치료 단계를 미루는 게 좋겠어. 가브리엘의 좌절감은 뚜렷했다. 치유와 발견의 시간이 되어야 할 이 시기가 미디어의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할머니 박 씨가 방에 들어오며 걱정과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했다. 아들아, 이건 재앙이야. 기자회견을 열어서 수진과의 오해를 풀어야 해. 오해가 아니에요, 엄마. 가브리엘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복수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쩌면 제가 잠시 물러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회복과 명예를 위해서. 가브리엘이 급히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안 돼. 그는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외쳤다. 수진이나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지금까지 생각에 잠겨있던 준호가 제안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어때요? 처음부터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방에는 생각에 잠긴 침묵이 흘렀다.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이게 유일하게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몰랐다. 맞아. 가브리엘이 마침내 동의했다. 더 이상 비밀도 반쪽 진실도 없어.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방식대로 말하자. 그 후 몇 시간 동안 거실은 작전 본부로 변했다. 승호는 회사의 홍보팀과 함께 도착했다. 신뢰할 만한 기자들에게 연락이 갔다. 지우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다가올 노출에 대비했다. 오후가 되자 가브리엘과 지우는 존경받는 기자인 지은박과의 단독 인터뷰를 위해 나란히 앉았다. 여러분, 지은박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과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겉모습을 초월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을 마주 잡고 민준과 지우는 그들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몇 년 전 해변에서의 만남부터 예상치 못한 재회, 그리고 민준의 회복 기간 동안 피어난 사랑까지. 지우는 눈물을 머금고 과거의 실수와 속죄를 위한 그녀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은 잠시 시력을 잃었던 경험이 어떻게 그에게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보게 했는지 설명했다. 저는 지우의 과거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변화와 진정한 후회의 힘을 믿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함께한 것은 진실하고 깊은 것입니다.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소셜미디어는 뜨거워졌다. 진정한 사랑과 두 번째 기회 같은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우의 속죄 이야기에 공감했고 민준이 사랑을 지키는 용기에 감탄했다. 인터뷰가 끝났을 때 지은은 눈에 띄게 감동한 채 말했다. 제가 저널리스트로 일한 수년 동안 이렇게 진실된 사랑과 용기의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과 지우의 이야기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희망의 상징으로 보았고 진정한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전략적인 침묵을 선택했고 해외여행을 떠났다. 인터뷰 일주일 후 민준은 지훈 박사와의 진료 일정을 연기했다. 의사는 민준의 눈 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에 놀라며 치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신의 몸이 놀라울 정도로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아마도 이 모든 사랑이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 박사가 마지막 붕대를 제거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민준은 지우의 손을 굳게 잡았다. 준비됐어?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됐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날이 밝으면서 공기 중에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기대감이 감돌았다. 민준의 눈에서 마지막 붕대를 제거하는 날이었다. 지우는 일찍 일어났고 그녀의 배는 긴장과 불안으로 뒤틀려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옷을 입었고 이날이 민준이 진정으로 그녀를 처음 보게 되는 날이라는 것을 의식했다. 지훈 박사의 진료실에서 조용한 의료기계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민준은 검사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지훈은 그의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박사와 준호는 방 구석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좋습니다, 민준. 지훈 박사가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붕대를 천천히 제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붕대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도 눈을 감고 있어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눈을 뜨게 해서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이 더 세게 잡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그 떨림. 의사는 정확하고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붕대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층층이 벗겨지면서 미준의 얼굴이 드러났다. 마지막 붕대가 떨어졌을 때 그는 지시에 따라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이제 미준, 김지훈 박사가 말했다. 방의 조명을 어둡게 할 거예요. 눈을 아주 천천히 뜨세요.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눈을 감으세요. 지우의 심장은 너무나 강하게 뛰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이것은 그녀가 간절히 바라면서도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미준이 눈을 뜨기 시작했고 빠르게 깜빡였다.
그의 표정은 순수한 집중이었다. 어떻게 느껴지나요? 의사가 물었다. 이건 놀라워요. 미주는 감정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약간 흐릿하지만 볼 수 있어요, 박사님. 제가 볼 수 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박 씨는 소리내어 흐느꼈고 준호는 감정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 김지훈 박사는 빠른 검사를 진행하며 미준의 동공 반응과 형태 및 색상을 구별하는 능력을 확인했다. 각 검사가 성공할 때마다 희망이 커졌다. 마침내 지우가 기다리고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다. 미준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찾았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미준은 단지 지우를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을 훑어보았다. 지우는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서 미준이 미소를 지었다. 너무나 밝고 사랑과 감탄으로 가득 찬 미소가 지우의 모든 두려움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다. 지우, 그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미주는 부드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지며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냈다. 너의 눈, 그는 경이롭게 말을 이었다. 바로 그날 해변에서 기억했던 그대로야.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 그 순간 방 안에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마치 온 세상이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이 남아 마침내 완전히 서로를 보며 아무런 장벽도 비밀도 없이 사랑해. 미준이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어둠 속에서도 널 사랑했고 빛 속에서 더욱 사랑해.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 속에서도 환한 미소가 얼굴을 밝혔다. 그 순간 김지훈 박사의 가벼운 기침 소리가 분위기를 깼다. Fasten,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회복이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던 것 같군요. 그 뒤 몇 시간은 추가 검사, 의학적 조언, 그리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감격적인 전화로 뒤덮였다. 민주는 마치 세상을 다시 발견한 아이처럼 모든 것과 모든 일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진료실을 나섰을 때 오후의 햇살이 서울을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민주는 인도에 멈춰 서서 오랜만에 보는 도시를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정말 생기 넘쳐 그는 말하며 분주한 거리, 높은 빌딩, 구름이 점점이 떠있는 푸른 하늘을 훑어보았다. 지우는 기쁨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가 완전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이 다시 모든 가능성으로 그에게 열렸을 때 그의 감정은 여전히 그대로일까?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 민준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지우,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내가 너를 향한 감정은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해졌어. 진짜로 너를 보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줬어. 그는 잠시 멈춰 주위를 둘러보며 마치 적절한 말을 찾는 듯했다. 그러고는 지우와 호기심에 가득 찬 행인들을 놀라게 하며 그 분주한 인도 위에 무릎을 꿇었다. 박지우. 그는 감정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나에게 마음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줬어. 시야를 초월한 사랑, 진실과 용서, 그리고 구원에 기반한 사랑을 보여줬어. 나는 어둠 속에서도 널 사랑했고 빛 속에서 더욱 사랑해. 나와 결혼해줄 영광을 줄래? 세상이 멈춘 듯했다. 도시의 소리들은 사라졌다. 지우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뿐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으며 그녀는 대답했다. 그래 민준, 1000번이라도 좋아. 민준이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앉아 주위에 모인 작은 군중이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그 순간 서울의 햇살 아래 도시의 소음이 배경이 되어 민준과 지우는 열정적인 키스로 그들의 사랑을 확인했다. 민준의 청혼 이후 몇 주간은 감정과 사건들이 뒤엉킨 혼란의 시간이었다. 약혼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미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커플에 대한 새로운 미디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평소 조용한 삶을 선호했던 지우는
이제 주목의 중심에 서 있었다. 유명인 잡지들은 독점 인터뷰를 위해 경쟁했고 TV 프로그램들은 결혼식을 취재하기 위해 제안을 쏟아냈으며 소셜미디어는 그들의 관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추측하며 쉬지 않았다. 특히 바쁜 어느 아침 민주는 지우가 테라스에 서서 도시를 생각에 잠긴 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기댔다. 가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이 모든 관심, 이 모든 노출, 내가 우리의 삶에 대해 상상했던 것이 아니었어. 민주는 그녀를 부드럽게 돌려서 마주 보았다. 지우,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게 너를 그렇게 괴롭힌다면 우리가 주목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순간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동료이자 친구인 승호였다. 민준,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승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이사회가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주들이 있어.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알겠어. 오늘 오후에 회의를 잡아줘. 내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그는 지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날 오후 김엔터프라이즈의 회의실에서 민주는 그의 발표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여러분,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인생의 관점을 크게 바꾸는 경험을 했어. 재무제표나 분기 보고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 안의 모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회사의 사장직에서 잠시 물러나기로 결정했어. 우리의 영향력과 자원을 이용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회적 프로젝트에 전념할 거야. 회의실은 놀란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했던 승호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사장직은 누가 맡게 되나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너야, 승호. 너만큼 이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잖아. 임원들이 이 변화의 의미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는 동안 민주는 회의실을 나왔다. 그는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지우에게 소식을 전했다. 우리의 플랫폼을 더 큰 일에 사용하는 건 어때?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 시각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너처럼 속죄를 찾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야. 지우의 눈은 그 아이디어에 빛났다. 민준, 정말 멋진 생각이야. 하지만 확실해? 이건 엄청난 변화야.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한 적은 없어. 너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만 빼고. 그 후 몇 달 동안 민준과 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전념했다. 김박재단이 설립되었고 시각재활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다. 지우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자신의 구원의 여정을 통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이니셔티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 커플은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한 결혼식을 선택했습니다. 몇 년 전 처음 만났던 해변가의 작은 예배당에서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에게 서약을 나눴습니다. 지우, 민준이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당신이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며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웠고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변화의 힘을 믿게 되었어요. 평생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빛과 어둠 속에서 쉬운 순간과 어려운 순간 모두에서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당신은 나에게 두 번째 기회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시작을 주었어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파트너, 친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둠 속에서 태어나 빛 속에서 강해진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나의 길잡이와 힘이 될 거예요. 반지를 교환하는 동안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며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는 그들 커플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과 이야기에 감동받을 모든 이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이 설립한 시각 재활 클리닉에서 민준과 지우는 손을 잡고 환자들과 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력을 되찾은 젊은 여성이 어머니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감동에 차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여?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변화된 모든 삶, 주어진 모든 두 번째 기회, 그것이 우리 이야기가 확장되는 방식이야. 그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실수와 구원, 어둠과 빛, 외모를 초월한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변화를 돕고 있는 삶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민준과 지우는 진정한 목적을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함께하며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한때 불확실하고 두려웠던 미래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미래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눈과 마음을 열고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경이로움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우의 결혼식으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김박재단은 시각 재활과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디어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이 커플은 이제 자선 활동과 사랑과 구원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과 지우는 모든 것이 시작된 해변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한때 오해로 가득 찬 만남의 장소였던 이곳은 이제 소중한 추억과 밝은 미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지우가 발밑에 모래를 느끼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꿀 줄은. 민준은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때로는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도전으로 위장되어 오는 법이야. 그들은 해가 지는 것을 보며 멈춰 섰고 파도가 그들의 발을 부드럽게 적셨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 민준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지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랑아?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빛나는 눈을 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몰래 준비해온 그 프로젝트 기억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재단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수수께끼처럼 말하며 그것이 놀라운 선물이라고 강조해왔다. 그가 말을 이었다. 드디어 준비가 끝났어. 재단의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이번 건 특별해. 그는 말을 잠시 멈추며 마치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문라이트 프로젝트라고 불러. 민준의 회복 기간 동안 그가 들려주었던 그 곡의 이름을 듣고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시각 회복 중인 환자들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야. 민준이 감정에 겨워 목소리가 떨리며 설명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야.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을 위한 음악 장학금도 제공할 거야. 지우는 입을 손으로 가리며 감동에 젖었다. 민준, 이건 정말 대단해. 더 있어. 그가 말을 이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프로젝트에 기부된 첫 번째 피아노는 내 피아노야. 몇 년 전에 네가 팔아야 했던 그 피아노 말이야. 몇 달이 걸렸지만 우리가 그걸 찾아서 다시 사왔어. 이제 지우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피아노가 아니었다. 그녀의 역사의 한 조각이었고 할머니와의 연결고리였으며 그녀가 잃고 다시 찾은 모든 것의 상징.